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국어책 230쪽부터 233쪽까지고요. 국어 활동책은 79쪽에서부터 80쪽까지입니다. 자, 먼저 국어책 230쪽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독서 감상문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독후감뿐만 아니라 일기나 주장하는 글쓰기, 논설문, 자소서까지 여러가지 글쓰기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가지 독후감 쓰는 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방법대로 써도 글이 생각만큼 많이 안 써지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운동 배워보셨나요? 초보자들을 보면은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어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운동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글쓰기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말하듯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무엇에 관해서 쓸지 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기억나는 장면을 쓸 거예요. 그리고 왜 기억에 남는지 쓰세요 하면 그냥 이게 생각났어요 아니면 그냥 재밌었어요 이러겠죠. 정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해준 그 장면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떠오른 장면 그걸 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담을 수 있냐면은 간단해요. 자신과 대화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나와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묻고 답하세요. 누구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그럼 뭘 물어볼까요? 왜 이 부분을 썼는지 물어보면 돼요. 아까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게 특별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말아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일이나 비슷한 일이 생각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오르거나 주인공이 왜 그랬나 싶은 궁금증이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 흥부한 얼굴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야?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우선 제비가 은혜를 갚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쉽게 가보면은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이 자신을 도와준 걸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게 신기했어. 자, 여기서 질문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요. 방금 대답 중에서 질문할 거리를 찾으세요. 저는 저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세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도와주거나 도움받은 적 있어? 그럼 대답은 세 가지 정도가 일단 떠오르네요. 첫 번째, 길을 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배고파 보여서 내가 먹던 빵을 준 적이 있어. 두 번째, 같은 반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내가 빌려준 적이 있어. 세 번째, 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친구가 빌려준 적이 있어. 이 정도로 대답을 해볼게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어? 라고 물어볼게요. 첫 번째, 강아지가 그 뒤로 나만 보면 반가워해.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다가와. 두 번째, 근데 저번에 내가 준비물 안 가져온 적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부족하다며 안 빌려줬어. 세 번째,
그 친구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내가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질문에 맞춰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세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답변에 맞춰서 계속해서 질문을 만들고 답변하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혹시 이 강아지도 내가 계속 잘해주면 언젠가 제비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놀부 같은 그 녀석도 언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앞으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조금씩 내 생각과 느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생각하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본 뒤에 적당히 살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꽤 괜찮은 글쓰기가 되겠죠?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수업할 때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해요. 이렇게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나와 대화한 걸 썼으면 그게 독후감이고, 오늘 있었던 일 중 한 부분에 대해 쓰면 그게 일기가 됩니다.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빈 곳을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내 생각과 느낌이 가득 찬 글이 될 거예요. 즉, 글쓰기를 잘하려면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질문하는 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소심해서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나 혼자 있는 내 방에서 소리 없이 글로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 이상해도 답변이 이상해도 아무도 놀리지 않아요. 오늘 써보고 내일 읽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고쳐 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리플 달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30쪽을 보면요. 도서 감상문의 특징을 생각하며 미주가 쓴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을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거기 읽기에 앞서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 옆에 부분에 친구들이 생각풍선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썼구나, 책 내용을 소개하는구나, 인상 깊은 부분을 썼구나,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썼구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적었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볼게요.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오늘은 학교에서 바이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었다. 앞표지에 있는 바이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이야기이다. 진짜로 이 책을 왜 읽었는지 그 까닭을 썼네요. 바이나리는 바닷가에 핀 아름다운 꽃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웠다. 어느 날 밤 아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둘은 친구가 되었고, 바이나리와 아기별은 밤마다 만나 즐겁게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든 바이나리를 간호하던 아기별은 너무 늦게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 벌로 다시는 바닷가에 내려오지 못했다. 아기별을 기다리던 바이나리는 점점 시들다가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다로 날려갔다. 아기별은 밤마다 울다가 빛을 잃어 바다로 떨어졌다. 바이나리가 날려간 바로 그 바다였다. 예, 여러분. 지금 읽은 두 개의 문단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이 책에서 바이나리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빛을 잃은 아기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바다로 떨어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바이나리는 몸이 아파 아기별을 만나지 못해 너무 슬펐다. 얼마나 슬펐으면 가슴이 미어졌을까?
예, 이 부분은 이 친구가 느꼈던 인상 깊은 부분을 쓴 내용이네요. 이 책을 읽고 주위에 바이나리처럼 외로운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아기별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이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깝고 슬펐다. 예, 마지막 부분은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친구의 생각과 느낌을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요 글은 독서 감상문이라는 글인데요. 그럼 독서 감상문이란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말해 보세요. 자, 말해 보았나요? 우리 국어책 231조 아래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독서 감상문이란 책을 읽은 뒤에 책을 읽게 된 까닭, 그리고 책의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쓴 글을 우리가 독서 감상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23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도 독서 감상문을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앞에서 말한 책을 읽게 된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부분, 그 다음 책을 읽은 뒤 든 생각이나 느낌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책을 읽게 된 까닭은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는지를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책 내용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나 책에 담긴 중요한 정보들을 말합니다. 자, 인상 깊은 부분은요, 책 내용 가운데서 읽은 사람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요 인상 깊은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역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읽은 사람이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을 읽고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독서 감상문에 써야 될 요소들을 알아봤잖아요. 각각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인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독서 감상문의 내용 중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앞 표지에 있는 바이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무엇인가요? 그렇죠. 책을 읽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기별을 기다리던 바이나리는 점점 시들다가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다로 날려갔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죠? 그렇죠. 책의 내용입니다. 자, 나는 이 책에서 바이나리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빛을 잃은 아기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바다로 떨어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기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그래요.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아기별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여기 생각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겠죠? 자, 뭐지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232쪽 그 빈칸에 요 독서 감상문의 각각의 부분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주세요. 예, 여러분 적어 보았나요? 계속해서 233쪽으로 가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된 낱말 이 보이죠? 한번 문장을 읽어 볼게요. 병이 든 바이나리를 간호하던 아기별은
너무 늦게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 벌로 다시는 바닷가에 내려오지 못했다. 자, 간호하다는 간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간호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일지 짐작을 해서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간호하다가 무슨 뜻일지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또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잘 적어보았나요? 자, 그럼 짐작한 뜻 먼저 보여줄게요. 자, 짐작한 뜻, 예, 아픈 사람을 돌보다. 자,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 예,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다 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혹시라도 잘 못 적은 친구가 있거나 하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자를 참고해서 233쪽 빈칸에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계속해서 4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 읽은 책 가운데에서 한 권을 정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읽게 된 까닭이나 책의 내용, 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들, 또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든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걸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돼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책 표지를 보고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적은 거예요. 팥죽을 잘 쑤는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의 위협에 할머니는 겨울에 팥죽을 쑤어 주겠으니 팥죽을 먹고 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는 팥죽을 쑤면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때 알밤, 자라, 송곳, 멍석, 지게가 나타나 할머니의 팥죽을 얻어먹고 할머니 집에 나타난 호랑이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은 지금 무엇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책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호랑이가 알밤, 자라, 송곳, 멍석, 지게에게 차례대로 혼나는 부분이 신나고 통쾌했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그래요. 여기는 바로 인상 깊은 부분이에요. 자, 이 책을 읽고 지혜를 모아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은 뭘 적은 것인가요? 네, 책을 읽고 난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도 내가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233쪽 4번에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그 책을 왜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상적인 부분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국어 활동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어책은 덮고 국어 활동책을 꺼내 봅시다. 자, 국어 활동책은요, 79쪽입니다. 국어 활동책 79쪽을 펴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타악기를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9쪽에 여러 가지 타악기 글이 있는데요. 이 글 역시 독서 감상문이고요. 1, 2, 3, 4.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타악기.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음악에 대한 책을 자주 찾는다. 이번에는 악기에 대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썼다. 책에는 여러 가지 타악기가 나와 있었다. 트라이앵글, 탬버린, 북, 심벌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타악기였다. 내가 모르는 팀파니와 비브라폰도 있었다. 팀파니는 밑이 좁은 통에 막을 씌운 것인데 두드리면 일정한 소리를 낸다. 비브라폰은 실로폰처럼 생긴 쇠막대를 두드려서 연주하는 악기이다. 책에서 읽은 타악기 가운데에서 마라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라카스는 마라카라는 열매를 말려서 그 속에 말린 씨를 넣고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 마라카라는 열매가 있다니 참 신기했다. 책을 읽고 나서 나도 타악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컵라면 그릇 2개를 준비하고 윗면에 두꺼운 종이로 구멍을 만들어 붙인다. 바닥을 서로 붙이고 나무젓가락으로 두드리면 소리가 나겠지?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각각 적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거 눈치채었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80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겨서 80쪽으로 가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타악기에서 각 문단에 드러나는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은 자,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나요? 자, 역시나 이런 식으로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이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생각해서 우리 알맞은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 이제 풀어보았나요? 자, 여러분, 1번은 무엇이죠? 그래요. 책을 읽게 된 까닭입니다. 그리고 2번은 네, 책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예, 인상 깊은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네, 책을 읽은 뒤 든 생각이나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맞게 잘 풀었나요? 자, 틀린 친구가 있다라면 좀 고쳐보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 아래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타악기를 읽고 모르는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타악기 그 독서 감상문에서 내가 모르는 낱말을 이렇게 왼쪽에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이 집에 없어서 좀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 우리 인터넷에서도 검색해보면 그 어학사전에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로 먼저 해봤거든요. 낱말은 타악기. 자, 타악기 아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우리가 타악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로폰. 여러분, 실로폰 무슨 악기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연주를 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실로폰 알고 있겠지만, 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예, 나무 토막을 벌려놓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게 만든 악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실로폰은 나무 토막을 두들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우리 쇠막대를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낱말과 국어사전에서 찾은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해보았나요? 자,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자료들이고요. 이것으로 우리 3학년 2학기 국어 7단원 세 번째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